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9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8시 38분입니다. 오늘 저는 6시 38분에 눈을 떴고요. 주말은 아무래도 제가 원래 주중에는 5시 기상인데 주말은 아무래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늦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알람을 끄고 잡니다, 그냥.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살아라, 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미래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지금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공자는 마흔을 가리켜 부록의 나이라고 했지만 강민석 씨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부록은커녕 그는 40살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더 힘겨운 시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더 나이 먹어서까지 눈치 보며 회사에 목을 메고 있느니 젊을 때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일은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시도하는 일마다 뭔가 장애가 생겨서 그를 낙담하게 만들었다. 좌절과 분노가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낙담과 원망을 투사할 대상을 찾았다. 그 대상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어머니였다. 그가 고등학생일 때의 일이다. 그의 부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늘 다툼이 끊이지 않던 중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기가 막힌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젊은 남자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남은 학업을 마쳐야 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하면서 그는 독립했다. 그 대신 온갖 험한 아르바이트를 다 해야 했다. 그때는 사는데 급급해서 누굴 원망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 명예퇴직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미래가 불안해졌다. 돌파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고착되었다. 어머니로 인해 힘겨웠던 젊은 날의 삶, 만약 그때 어머니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지금 그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을 돈, 결국 그 돈 다 날리고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죽어간 어머니의 인생 등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곤 했다. 이젠 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느라 아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제 힘으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지칭했다. 나름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든가. 하지만 적어도 아들인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나날이 더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처연하게 말했다. 현재 집중해야 할 힘을 과거에 대한 회한과 증오로 낭비하느라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당연히 불안하기만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한테조차 결코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그는 마음속에 묻어둔 채로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가던 과거의 사슬로부터 조금씩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민석 씨는 이윽고 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에서도 노연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착화된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상담의 효과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다. 먼저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후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감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 계속 휘말려서 나의 중심, 나의 주체를 잃고 맙니다. 현재에 몰입하지 못하는 심리적 원인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린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은 이 순간, 이 지점에 집중된다. 현재에 존재하는 데서 오는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결의의 폭발이야말로 진정한 현재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책도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하나 곁에 두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마음 공부도 이게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 하지 않고 끈을 놓으면은 이게 근육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힘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런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인생 전체에 충실하게 되고 당연히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재에 집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갈등과 번민, 신경증과 불안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강민석 씨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완벽주의에 대한 욕구도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방해한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심하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자신이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법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순간이란 것 역시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하고 보세요.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은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걸 보완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평범한 기회를 잡아서 위대한 것으로 만들라 라는 말이 있다. 오직 하느님만이 처음 하는 일도 완벽하게 하는 법이다 라는 말도 있다. 완벽주의에 대한 욕구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유용한 경구가 있을까 싶다. 톨스토이도 말했다. 우리에게 진짜 생활은 현재뿐이라고.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려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시 우리가 현재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불안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프리츠 펄스는 정신치료에서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삶의 중요성을 주장한 정신의학자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본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도록 자아의 실제의 모습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미는 장미로서 그 자신을 실현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로서 그 자신을 실현한다고 펄스는 말했다. 만약 장미가 캥거루가 되고 싶어 하거나 코끼리가 새가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기대와 갈등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하며 일생을 마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갈등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닌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있지 않던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아닌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 자신과 불화하는 욕망으로 인해 잠재력은 낭비되고 정신은 신경증에 걸리고 결국 인생에는 손실되었음이란 꼬리표가 붙고 만다면 이보다 비극적인 일도 없다. 그런데 펄스는 인간이 때로 그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로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에 빠지고 헛된 욕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마치 아직도 과거 속에 있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 미래가 오늘 벌써 와 있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결코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아서 현실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들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펄스 역시 현재의 힘과 잠재력의 활용에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잠재력의 어떤 부분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고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산다면 강민석 씨의 예에서 보듯이 일생의 어느 지점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거나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 역시 자기 운명의 낙담에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운을 탓하며 자기 삶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런 고착과 도피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통해 성공 에너지를 분출한다면 누구나 멋진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요즘의 뇌과학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의 뇌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뇌과학 분야를 또 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정말 궁금해집니다. 뇌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유연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네, 오늘 매일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